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고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을 당협위원장님이신 이원보 위원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방대의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로 만나서 뵙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생체험으로 4번의 부정선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 때인데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 A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A라는 후보한테 거의 몰표처럼 이렇게 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B라는 후보는 학부형과 몇몇 선생님들이 만든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거운동 할 때부터 어린 동심에도 여기는 이미 낙선자예요. 확실하게 A라는 후보가 당선자라고 어린 마음에 다들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 그렇게 확정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서 그런 거를 느낍니다만은, 놀랍게도 투표를 했으면 바로 당일날 개표를 해야 되는데 개표를 학교에서 무슨 이유인지 보름이 지나도록 창고에다 박아놓고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이후에 가서 어느 날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게 되니까 학교 교재 게시판에다가 국민학교 어린이회장 선거 당선자 누구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한 저희 멤버 동기 중에 한 학생이 어린 학생입니다만 칼로 손가락에 왼쪽 손가락을 베어서 현장에서 이것은 부정선거다 하고 혈서를 썼습니다. 그 혈서를 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크게 인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몇 년도 얘기냐면 60년대쯤 얘기입니다. 64년경? 65년경? 대충? 아니다. 7, 8년경쯤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에 갔는데 대령이면 상당히 군에서 높은 직책입니다. 대령의 당번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거라고 총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느 날 대장이 저한테, 당번병한 저한테 장교들이 들어가라 하는데 여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당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평상시하고 다른 명령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교 몇 사람들이 그 대장방에 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서 당번병이니까 창문 넘어서 은근히 이렇게 슬쩍 봤습니다.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현장은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장교 몇 사람들하고 그 육군 대령이 진두지휘하면서 그 투표자들의 표들을 전부 다 까서 보는 거예요. 까서 보고 투표자들의 그 겉봉투를, 군인들이었으니까 겉봉투들을 전부 풀칠을 하는데, 일반 본방 풀칠이 아니라 석회 같은 걸 섞어가지고 풀들이 겉으로 붙어 있는데, 얼마 지나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톡톡톡톡톡톡 건드리면 다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풀들을 만드는 현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풀을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표들을 전부 다 누가 어디다 투표를 했는지 다 파악도 하고 바꿔도 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병이었기 때문에, 사병이고 하니까 아무런 저항의 그런 어떤 그 적을 못 가져서 제가 저항을 못하고서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구나 하는 것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제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14대 총선에서 저희 인천 남도 울고 후보 당사자 제가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군경 부재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낙선자가 당선자가 된 전국에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저 인천 남동 울구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낙선이 됐습니다. 그거를 개표장에서 마지막에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를 그거를 개항을 하게끔 해놓고서 그 개표장을 나온 쪽에 저희 당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개표장 바깥에서 진을 치고서 전부 대선 통곡들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그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죽어나가지만 저 이원복이는 안 죽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너무너무 흐느껴 울고 하니까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설을 못하고 제 차에 그냥 몸을 싣고서 그 현장을 떠났던 것이 제 정치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가장 뼈아픈 순간으로 기억이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중간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제가 한 15년간 정치를 야인으로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21대 총선에 우리 윤경호 후보도 지금 후보 당사자입니다만 저도 후보 당사자입니다. 후보 당사자인데 이번에 또 네 번째 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하는데 여러분 앞에 놀라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고백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제가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이번에 내가 또 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당시 당의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이죠. 또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장 나가 있는 모씨, 현재 부산시장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인천의 후보자를 다 모여있게끔 하는 대책회의하는 데서 이번에 부정선거 가능성 대단히 높으니까 투개표가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전국의 후보들에게 부정선거를 방지하라고 경고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에 대한 것을 공문을 좀 내려보내주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진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있는 부산시장하고 있는 위원장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답변이 없어서 저보다 그분이 정치적 후배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후보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말로는 이미 저희가 다 시나리오상으로 다 완전무결하게 돌려봤는데 암심을 내서 돌려봤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딱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당 안에도 가짜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민경부터 시작해서 펑펑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 이용복이는 워낙 장시간 장외에 야인으로 장애에 나가 있다 보니까 부정선거 싸움에서도 돈이 또 있어야 된대요. 상당히 돈이 한도 선거 한번 치고 나서 떨어지면 여러분 완전히 거덜되는 거 아시죠? 예. 부정선거에 싸울 수 있는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의 그 시체와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싸우는 것을 말하자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 생체험에 이런 네 번의 어떤 걸 하면서 세 번째 거 결정적으로 제 세 번째 거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는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사전투표 같습니다. 부재자 부정선거에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동일 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때 당시에도 6개월 내에 선거제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갖고 1년 6개월 지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부 다 해서 부재자 부정선거 투표를 다 찾아냈습니다. 1200표를 1300표를 다 찾아내가지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투표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필체의 상당량은 인정되나 그 법의 취지는 부재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거기다 거소란에 있는 데다 본인이 기재해야 된다는 그 조문은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의 없다. 이러고서 저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대법원부터 해서 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핑계를 근거를 뭐가 되든 간에 잡아서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는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게끔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사법부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직접 선거 배우고 비밀 선거 배우고 평등 선거 배우고 보통 선거 4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밀과 직접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급적 지키라는 얘기지 반드시 지키라는 법조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과거 사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번에도 그래서 지켜보니까 우리 민경훈 후보부터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증거물들이 여러분 부정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애누리 없이 똑같이 이러이러한 것이 다소 발견되나 당락의 대세인 지장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라든가 이런 아주 참 희한한 핑계를 대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죽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한테 된통 걸렸다고 좀 다른 건 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투표는 이렇게 뭐 이런 이유로 저런 투표는 이렇게 진권단화 투표지도 형상보건 자체가 장치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핑계를 대든 간에 핑계를 대지만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이번에 파주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파주 사건은요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범인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법관들이거나 아니면 정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부터는 법관 당신들이 했는가, 법원에서 했는가 이 짓을 아니면 정관이가 했는가 조사해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관들과 선거관리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파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방대 여러분 희망을 가져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사들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 역사가 바로 잡아가지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